네, 오늘의 공략주 시간입니다. 이 국내 증시 대응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는 시간이죠. MBN골드 황대현 매니저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공략했던 종목들부터 살펴볼게요. 이 4월 2일 날 공략했던 하나마이크로 목표가 터치했고 또 삼성전기도 1분기 호실적 예상되더라고요. 리뷰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삼성전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LCC 부분에 전 세계 이제 수요 급증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이슈가 있습니다. 수급 부족. 그래서 이 부분이 주가에 대한 어떤 탄력을 주고 있지 못하지만은 이제 조만간 완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판매량 증가에 대한 기대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최근 말씀드린 이후에 입병들이 수렴화되고 있고 아직까지 행보 국면이지만은 이러한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본격 양산 부분은 동기업에 일단은 긍정적이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단기 약간은 행보를 하지만은 특히 최근에 바로 중소형주들만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장입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은 외국인의 순매수라든가 또 미국의 실적 발표 이후에 전반적으로 실적 시즌이 됐을 때 주가에 대한 기대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투자 전략을 그대로 삼성전기는 유지해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3차 목표가를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거기도 이제 달성을 해서 상당히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16,200원까지 반등폭이 상당히 컸던 부분인데 어쨌든 이 기업의 것을 볼 때는 저는 단기적으로 이제 금일 반등하고 운봉이 나올 때는 아마 단기 매매하신 분들은 아마 이익 실현이 맞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저는 추세 매매를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동기업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었고 또 연기금도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가다가 이제 약간의 조정이 있더라도 만약 2, 3개월을 보신다면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늘 목표가를 또다시 이제 올리는 이런 매매 전략으로 좀 접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차 목표가를 18,000원대인데 단지 시청자분들은 약간의 조정은 의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소요가 좀 있을 것이라는 이러한 어떤 매매 포인트를 갖고 현재 4차 목표가를 좀 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기업 같은 경우 이제 종속에서의 지분 가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가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분권 평가 이익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현재 본질 가치를 봤을 때 수급적은 약간의 조정이 있을지언정 추가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치로 주가에 접근을 좀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가져가 보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또 오늘은 어떤 공략주 가져오셨을까요? 예, 오늘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LS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 예, 모멘텀 설명해 주시죠. 네, 네네. 바로 이제 최근에 슈퍼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에 현재 얘기가 나오는데 특히 동기업은 이제 홀딩 컴퍼니에서 바로 이제 대표적인 어떤 가치주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회사가 많죠. 최근 이제 가장 핫한 부분이 바로 동가격의 상승입니다. 9년 내 최고의 급등을 좀 했던 부분이 동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흐름이 좀 부각이 되는데 특히 톤당 한 8,900달러까지 현재 상승을 좀 했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이제 중국 쪽에 이런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요. 또 미국도 경기의 어떤 상승에 대한 기대치로 상당히 탄력을 주고 있는데 동기업은 이런 부분에서 미리 사는 부분에서 재고평가 이익에 대한 기대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현재 원자재 가격에 따른 수혜 업종으로서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자회사입니다. 바로 그동안 자회사 부분에서 상당히 LSM 트렌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LSM 트렌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었다 이런 부분인데 그만큼 이제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적자를 계속해서 이어갔던 부분인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엔트론이 중소형 쪽에 중소형 트랙터 부분이 북미 쪽으로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또 프리미엄 사춘기 부분도 매출이 서서히 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 동기업도 사업 구조 조정인가 이런 부분에서 자회사 캐스코도 매각하면서요. 이제 서서히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경기가 좀 회복이 되면서요. 베트남 쪽에서 좀 호재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해저K 부분에 어떤 그 매출 부분이 전선과 더불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런 부분에서 자회사 엔트론도 공장의 어떤 그 안전 가동, 즉 그 풀가동이 계속 그 현재 모처럼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자회사에 대한 그 기대치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부각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주변 환경입니다. 바로 미국의 그 인프라 투자 확대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이 3조 달러 규모의 법안이 그 추진되면서 특히 이제 이런 그 전반적인 그 산업의 인프라 부분의 확충이 계속 그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미국의 어떤 재건 부분은 동기업도 미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수혜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흐름을 볼 때 이런 세 가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 조합원에 볼 때 LS도 이제는 현재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가 또는 자회사 또 미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의 어떤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흐름을 보면 어제 이제 그 이평 수렴 이후에 거래량 부분이 상당히 증가가 되면서요. 탄력이 강하게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승 돌파형 어떤 캔들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량 부분이 좋아지고 있고 또 이평 수렴 부분에 저항선을 돌파했다는 부분도 일단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흐름을 볼 때 일단은 1차적으로 목표가를 79,000원대 지난 그 1월 8일 날 고점 그 밤위치죠. 이 부분에 접근하고 손절가는 62,000원대 부분으로 접근을 좀 하셔도 되지 않겠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LS 목표가 7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장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세 보였는데요. 이 오늘장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그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지만 가장 핫한 부분은 아마 실적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실적 시즌이 오면서 테슬라가 어제 그 실적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매출도 74% 정도 늘고 있고 또 예상치보다 주당 순이익이 93센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자동차 업종이 최근에 보통 다들 이제 차량용 반도체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이러한 그 실적 부분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미국에도 보면은 그 S&P 500 지수의 그 기업들을 볼 때 현재 25% 가량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뭐 84% 부분이 상당히 2008년 이후에 최대 규모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내 주가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데 결국 이제 물론 이제 테슬라 부분이 현재 반등할 때도 자동차 업종이 차량용 반도체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만 국내적으로 최근에 실적 호전주의 그 중심의 주가가 재편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국내적으로 실적 호전주라든가 이 부분에 그 초점을 좀 줘야 되지 않겠나 보고 또 국내적으로 이제 그 들어와서 볼 때 최근 이제 외국인의 수급 보전이 조금 다시 어제 같은 게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4월 21일 날 1조 4천억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부담감이 됐던 부분이지만 어제 이제 다시 3,900억의 매수 부분인데 요새 우리나라 주가를 보면은 중대형주와 중소형주 완전히 차별화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 중소형주 주가들이 상당히 긍정적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만일에 오늘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중대형주도 실적 호전주에 그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두고 오늘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최근 그 흐름을 볼 때 기관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관이 그 연속 3일 그 코스닥 쪽에 순매수를 하면서 최근 중소형주의 탄력이 상당히 그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중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어떤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을 보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최근 우리나라 증시는 그 경제 지표가 상당히 호전되고 있다는 부분에 초점을 줘야 되고 그래서 최근 어떤 그 반도체도 잘 가고 있습니다. 가는 종목은 그래서 성장주냐 또는 경기 관련주와 이런 구분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는 실적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주고 반도체주는 그동안 이제 탄력이 좋았기 때문에 잠깐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세는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고요. 현재 우리나라 그 주가의 흐름들을 볼 때는 바로 그동안 소외됐던 경기 관련주들의 주가들이 상당히 탄력을 주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원자재 관련이 그 상승을 하면서 펄프주나 천연고무 또는 철강주들의 그 순환 상승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수출 관련주를 좀 봐야 되겠고요. 또 인도의 그 이 코로나 확산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바이오 종목도 그동안 이제 탄력이 상당히 그동안 조정을 받고 나서 최근 탄력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바이오 관련 부분도 뭐 급등주는 이제 쫓아가긴 그렇지만은 길목 지키기에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볼 때 일단은 외국인이 거래소에 순매수를 했을 때 IT나 자동차주의 어떤 타이밍을 노리고 지금 우리나라 그 시장을 볼 때는 바로 그 중소형주의 탄력들이 좋기 때문에 그런 원자재 관련주나 이런 부분에서 길목 지키기에 이한 그 매매 전략으로 접근을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주 중심으로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도 혹시 무료 방송 하실까요? 예, 오늘 장 마감 이후에 4시에 합니다. 특히 이제 원자재 관련 이런 그 슈퍼 인플레이션 부분에 대해서 곡물 가격 상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치에서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따른 그 매매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니까요. 많이 그 참석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황대현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